네, 다음번에 살펴볼 팀은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9승 8패로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탈락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였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이 그린베이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런 로저스가 제스로 떠나고 난 이후에 포스트 애런 로저스 시대에 이제 막을 여는 첫 시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기대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조던 러브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뭐 성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충분했던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음, 저는 사실 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컸었고 개인적으로는. 음, 근데 이거를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네.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어쨌든 1승을 했네라는 포인트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기준치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 음, 사실 전반기에 이제 3승 6패로 시즌을 출발할 때만 해도 역시 로저스가 이제 떠난 후유증? 조금 더 몇 년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후반기에 이제 곧바로 6승 2패로 반등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사실 이제 막차를 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시드였던 댈러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사실 이제 음, 나이너스에게 결국 이제 지면서 탈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경기도 사실은 패커스가 좀 경기 한 중반 정도까지 앞서 나가면서 충분히 또 한 번의 업셋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또 줬던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과정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훌륭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제 패커스의 23 시즌이었습니다. 네. 조던 러브 개인적으로도 이제 입단 4년 차 만에 사실상의 데뷔 시즌을 치른 음, 거였잖아요. 음. 사실상의 이제 루키 시즌 같았던 이제 4년차 시즌이었는데 4천 패싱 야드 이상을 또 기록을 했었고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32개 패싱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하면서 브렛 파브, 에런 로저스로 이어지는 엘리트 쿼터백 계보에 자신도 어쩌면 이름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자신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해냈다라는 것이 또 좀 중요한 음,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네, 이런 큰 무대를 아직 뭐 많은 경기 치른 것은 아니지만 음, 그런 이제 무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어쩌면 더 잘해낼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가능성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자신의 몸값을 좀 한껏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패커스와 조던 러브가 아직 뭐 연장 계약에 이제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음, 양쪽 모두 이제 긍정적인 뭐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고 빠르면 이제 개막 이전에 또 이제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일지 조금 추측을 해 본다면 음, 최근에 어떤 이제 높아진 쿼터백의 시장가, 그다음에 이제 조던 러브의 나이,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 보여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4년 이상 그리고 연평균 5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음, 의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데니얼 존스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망가뜨려 놨죠. 많은 팀들이 이제 이 쿼터백의 몸값이 치솟는 그런 이제 어, 부분들에 대해 부담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평균 5천 너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도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 계약이 해자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이제 그 쿼터백들의 몸값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뭐 계약 기간은 뭐 최소한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연평균 5천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린베이 패커스가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팀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던 러브의 연장 계약 부분은 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스킬 플레이어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바이킹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런 존스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 시즌 레이더스에서 프로볼 그리고 퍼스트 볼 프로에 모두 선정이 됐었던 조시 제이콥스와 4년 4,800만 달러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던 러브가 이제 연평균 5천만 달러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음, 제이콥스의 4년 4,800만 달러를 대형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네, 이제 포지션 밸류가 지금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음, 러닝백 기준으로는 정말 대형 계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말 장기 계약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음, 이제 그만큼 지금 쿼터백의 어떤 몸값이 높아졌다는 좀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제이콥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22 시즌 당시에 이제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맞아요. 예, 근데 음,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23 시즌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커스가 이런 긴 기간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좀 놀라웠고 지난 음, 시즌에 이제 러싱 시도당 3.5야드밖에 전진을 못하면서 이런 이제 효율성 면에서도 조금 이제 커리어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마지막 4경기는 이제 부상으로 아예 출전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22 시즌에 제이콥스가 이제 너무 좀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러싱 시도 횟수와 그다음에 이제 패스 타겟이 된 거 말고 실제로 패스를 캐치를 했던 횟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음, 태클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두 가지의 횟수만 합쳐봐도 지금 393회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22 시즌에 너무 좀 많은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후유증이 좀 부상과도 좀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다소 도박을 했다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과연 에런 존스를 떠나보내고 이 조시 제이콥스를 이렇게 큰 규모의 장기 계약으로 업어온 것이 과연 성공적인 선택이었는지는 이제 조금 음, 이제 시즌이 들어가서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뭐 그래도 하나 좀 뭐 위안을 받을 아니면 약간 좀 걱정을 덜어도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역시 에이제이 딜런의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넘버 2 러닝백으로는 사실 리그에서 손꼽히는 뭐 선수로 그다음에 또 많은 캐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에이제이 딜런이기 때문에 딜런이 있다면 제이콥스도 좀 관리를 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 좀 음. 건강하게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사실 뭐 리시버랑 타이트엔드 쪽은 뭐 이렇다 할 보강이 없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루키 계약에 묶여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크리스티안 왓슨, 로미오 dob스, 제이슨 리드 이런 선수들이 글쎄요. 예, 본인이 엘리트급으로 1인분을 해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줘야 될 몫을은 다 좀 골고루 해주면서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리시버들 그리고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성적을 보면 단 한 명도 이제 1,000야드 이상을 기록을 한 선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정말 이 짐을 나눠지면서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그 어떤 선수가 빠져도 큰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던 러브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뭐 어쨌든 스킬 플레이어진 쪽은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난 시즌에 그런 보여줬던 모습들을 올해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어, A급 리시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공격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타이트엔드진도 지금 루크 머스그레이브, 네, 터커 크래프트 이런 다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로 뽑았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 앞서 언급해주신 리시버 3인방도 모두 자체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금 루키 컨트랙트로 묶어놓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리시빙 옵션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간 시대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쓰고서 어느 정도 다른 팀과 비슷한 뭐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네, 다른 포지션에서의 어떤 보강을 통해서 더 높은 뭐 순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음.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봐야겠죠. 데이비 박티아리 선수를 방출을 했습니다. 데이비 박티아리가 이제 2013 시즌부터 팀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책임을 졌었는데, 10년 넘게 이제 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결국 이제 방출이 됐고, 사실은 이제 그 패커스가 좀 고민이 많았겠죠. 건강만 하다면 언제나 리그 최고 레프트 태클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데이비 박티아리였기 때문에 방출까지는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데이비 박티아리가 더 이상 이제 좀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섰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1,800만 달러의 데드캡이 이제 적은 게 아닌데 음, 그거를 이제 감수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2,100만 달러의 셀러리 캡을 아끼는 쪽으로 결국에는 패커스가 선택을 했다라고 본다면 네, 역시나 이제 박태하리의 몸 상태에 대한 몸 상태가 안 좋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다고 봐야겠죠. 음, 박태하리의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몸 음, 상태가 안 좋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한 좀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음, 보여지고 사실 박태하의 이제 커리어를 좀 살펴보니까 데뷔 시즌이었던 13 년부터 20 년까지 그러니까 첫 8 시즌 동안에는 총 10 경기 결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굉장히 건강한 쪽에 이제 속했던 그런 선수였다고 봐야겠죠. 뭐 네, 연평균 뭐 1 경기 뭐 한 1.2 경기 정도밖에 결장을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음, 그런 건강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었던 선수였는데 사실 2020년 12월 31일 이 2020 년의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훈련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것이 계속해서 좀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좀 고질적인 이제 문제로 자리를 잡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네, 21 년에는 한 경기 출전밖에 하지를 못했고 22 년에는 11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제 다시 좀 뭐 이런 무릎 부상 이슈에서 좀 벗어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지난 시즌에 결국 이제 개막전에 출전한 이후로 필드에서 전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좀 패커스의 인내심도 이제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박태환이 선수를 방출을 하고 나서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전으로 뛸 예정인데 그 중에 이제 라이트 가드였던 존 유니안 선수만 자이언츠로 떠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3년차 시즌을 맡게 된 션 리안 선수를 주전으로 또 활용을 할 계획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 25번으로 애리조나 대학 출신의 레프트 태클 조던 모건 선수를 지명을 한 패커스입니다. 그러니까 패커스가 1라운드에서 오펜시브 라인을 뽑은 게 13년 만이라 그래요. 음. 굉장히 오랜만에 오라인 선수를 뽑았던 패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음, 23년 드래프트에 원래 나오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던 선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상 음,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이제 조금 낮아진 시점에서 '굳이 무리해서 프로에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1년 더 이제 대학에서 시간을 보냈던 이제 그런 조던 모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드래프트 후에 이제 자신이 뭐 성장하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데이빗 박티아리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패커스에 뭐 합류해서 이제 뛰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박티아리는 이제 방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음, 박티아리에게 좀 뭐 생생한 좀 멘토링 이런 거를 좀 받을 기회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패커스라는 팀에 대한 좀 로열티는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어쨌든 대학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스냅을 레프트 태클로 뛰었기 때문에 이 음, 선수가 일단은 어 레프트 태클로 장기적으로는 좀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1 옵션이겠지만 음. 이 패커스는 이 선수의 어떤 다재다능함,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또 이제 주목을 했고 이제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이제 그 로테이션 멤버로 출발을 하겠지만 이 선수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주전 자리를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뭐 아직까지 뭐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나 인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박티아리의 후계자 역할을 해 줘야겠죠. 음.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라이트 가드 자리가 좀 지금 변경이 있었고 약간의 이제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뭐 션 리안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조던 모건이 바로 라이트 가드로 좀 투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음. 그래서 뭐 예. 양쪽 태클이라든가 양쪽 가드 모두 이제 소화할 수 있다는 뭐 패커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음. 이번 시즌에는 좀 뭐 모든 포지션의 넘버 원 백업 역할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일단 수비 쪽에서는 인제 뭐 여러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인제 이 코디네이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스턴 칼리지의 감독이었던 제프 해플리가 지금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새롭게 영입이 되면서 원래 이 패커스의 수비 시스템이 3-4였는데 지금 4-3 디펜스로 인제 바뀌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서야 하는 뭐 포지션이라든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축구로 치면 이제 뭐 3백 수비 시스템에서 4백으로 이제 전환됐다. 뭐 이런 거랑 이제 음. 가장 좀 뭐 비유하면 이제 좀 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패커스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패커스의 이번 시즌에 좀 초반에 특히 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디본드레 캠벨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뭐 지난 시즌 중에 뭐 SNS에 또 팀의 어떤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방출 이후에도 이제 패커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겠지만 그걸 드러내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 좀 이 팀이라든가 코칭 스태프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유추 가능하죠. 음. 그래서 이제 캠벨이 빠진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뭐 행보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5번으로 이 텍사스 A&M 대학 출신의 에저린 쿠퍼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음. 쿠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면 40야드 대시 기록이 4.51초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라인베커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범위에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음. 있고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블리츠를 들어갔을 때도 이제 종종 성과를 내는 자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맷 라플러 감독 시대에 사실 패커스의 러싱 디펜스는 좀 늘 그렇게 좋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이 좀 늘 고민이었을 텐데 에더린 쿠퍼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컨더리 쪽에서는 인제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이 또 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세이프티 쪽은 인제 새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일단 뭐 제이어 알렉산더, 에릭 스톡스가 각각 7 경기, 3 경기밖에 출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들이 또 건강만 하다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선수들이 일단은 이제 뭐 부상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부상에서 인제 완전히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지는 지금 단계의 모습이고 이 선수들이 인제 한 시즌 인제 건강하게 뛰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인제 이 코너 쪽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는 이제 기존에 뭐 다니엘 세비지라든가 조나단 오웬스, 루디 포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전급으로 이제 뛰어왔었는데 이 세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음. 대신에 이제 FA 시장에서 프리 세이프티 제비어 맥키니를 4년 6,70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면 이제 굉장히 큰 계약을 주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 세이프티 자리를 좀 보강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뭐 조금 오버페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금액이죠. 포지션이라든지 이 선수의 어떤 이름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뭐 사실은 좀 '비싼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 이제 자기가 커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패스 레이팅이 인제 70이 채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인제 어 PFF에서 매기는 이제 포지션 평가에서도 리그 4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지난 시즌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이 선수랑 이제 함께하는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58번에서 뽑은 조지아 출신의 제이본 블라드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선수가 얼마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뭐 실제로 경기를 뛰어봐야 알겠죠. 근데 어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오펜시브 태클, 그리고 인사이드 라인베커, 세이프티, 이런 부분들을 다 어 드래프트 지명으로 또 보강을 하면서, 사실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선수를 뽑아야 하는가?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좋은 선수를 뽑아야 하는가?' 뭐 이거에 대한, 글쎄요. 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저도 좀 뭐 적어 놨어요. 물론 음. 결과적으로 이 선수들이 뭐 잘 안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음. 어쨌든 그 과정 자체는 좀 납득이 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 이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체 밸런스라든가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 볼 스킬도 좋아서 이제 좀 '공격적인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좀 보수적으로 좀 지켜서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특히 음. 세이프티는 뭐 최후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접근을 하다가 뭔가 세퍼레이션을 준다든가 뭐 음. 태클에 실패해서 돌파를 허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장면들이 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좀 대학 무대는 아무래도 쪼끔 더 이렇게 슛아웃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기들이 쪼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좀 실수를 하더라도 분명히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쪼금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프로는 이제 쪼끔 더 타이트한 경기로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좀 돌이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학에 비해서. 쪼끔 더 차가운 경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블라드가 쪼끔 더 어 이제 무대가 달라졌으니까 자신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그런 컨셉을 쪼끔은 이제 조정을 해서 프로에 맞는 좀 그런 수비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훈련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시즌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죠. 드래프트에서 뽑은 이 필요했던 자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 조던 러브가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들이 올 시즌에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제 보여줬던 그 표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건 너무 좀 당연한 것 같고, 거기다가 인제 수비 코디네이터가 바뀌면서 시스템의 변화에 선수들이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부호가 많이 있는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만, 글쎄요. 뭐 일단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패커스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팀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음.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음. 조시 제이콥스라든가 뭐 제이어 알렉산더, 에릭 스톡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좀 부상, 뭐 부진이 있었던 이제 핵심 포지션 선수들이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한 뭐 의문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킹스보다는 이제 확실히 좀 한 단계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쪼끔 더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고, 음. 베어스 그다음에 이제 라이언스와 치열한 지구 우승 경쟁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음. 그 과정에서 뭐 우승을 차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뭐 설령 2 위나 3 위로 밀려나더라도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 대한 뭐 티켓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 정도로 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